네, 12월 15일 일요일이고요. 네, 주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세상의 돈 공부와 우리 투자의 기준을 잡는 한번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죠. 사실 크게 봤을 때는 정말 더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들 쉬시는 휴일이니까 오늘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스토리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간중간에 또 큰 포인트는 다 넣어놨어요. 자, 요즘 뭐 민생이다 이런 얘기 안 좋은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가끔가다 이렇게 주위에 작년에 제 동기도 상무를 진짜 어렵게 달았고, 주위에 또 이렇게 임원 승진한 분도 계시지만 실제 저는 예전에 그랬지만 이미 회사를 이제부터 막 나오시는 희망 퇴직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분들 말 잘 안 하시잖아요. 가끔 불러서 듣다 보면은 그때 그만뒀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 10년 정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AI에 대한 사이클도 얘기 드렸지만 투자는 꼭 필수가 될 것 같아요. 필수가 되고 어떻게 보면 20, 30대 분들이 정말 투자하기 정말 많은 시간에 대한 장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40대, 50대도 절대 늦은 건 아닙니다. 자, 우리 90세 시대거든요. 100세까지 안 가더라도. 근데 보시면 얼마나 시간이 빠릅니까? 몇 년은 금방금방 가요. 짧게 막 부다닥 단타 안 치시더라도 큰 흐름 잡고 빅수급이나 큰 흐름 잡으시면 거기에서 진짜 먹을 게 많아요. 그런 흐름으로 한번 주말 방송을 한번 담대하게 또 간만에 바벨 투자 말씀드리면서 한 하반기 때 우리나라 주식을 거의 단타를 안 했죠. 스윙 투자 안 했는데 이제부터 조금씩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바벨 투자를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근래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우리나라는 특히 말도 안 되고 보통 개인분들은 마음이 급해요. 빨리 돈 벌고 싶어요. 그럴수록 뭐하죠? 레버리지를 더 많이 씁니다. 한쪽으로 더 몰빵을 하고 왕창 큰 꿈을 꾸죠. 근데 결과는 항상 반대입니다. 그죠? 이번에 미국 그렇게 좋아도 그래서 레버리지 하다가 반대로 틀린 분들이 진짜 많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잖아요. 자, 꼭 좀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준은 계속 잡는 게 두 개입니다. 이제 극과 극이죠. 자, 우리나라 꼴찌인데 드디어 탈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극과 극이 조금 줄어드는 걸 기대하고 자, 기준인 미국은 여전히 쏠립니다. 자, 차트 일단 보여드릴 텐데 전 세계 돈들이 몇 년 동안 특히 작년 올해 더 많이 쏠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가 안정적인 보수적인 투자는 빠지지만 우리같이 실전적인 시장 투자자는 버텨라, 즐겨라 이런 얘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갈 건데? 그런 과정을 제가 과정 관리해 드릴 거고 현재 S&P 기준으로 PR이 23배예요. 자, 수십 년간의 미국 S&P 기준이 평균 18배입니다. 자, 거기서 좀 과밸류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버블 슈팅 과정이고 거기가 가장 큰 힘을 주고 있는 게 당연히 수십 년만에 오는 AI 빅뱅 신기술 슈퍼베터 사이클이에요. 자, 거기에다 트럼프가 오다 보니까 더 온리 아메리카 유일주의 미국으로 돈들의 세계 돈들이 더 몰리고 있으면서 버프를 받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요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비트코인이 이런저런 해지도 되고 물론 매일 보고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되지만 요새 지금 미국 보시면 구체적으로 다 나오죠. 현물 ETF 됐고 블록락 같은 데서 대놓고 자산을 몇 프로 투자하라 그러고 이러는 때문에 비트코인을 더 좋게 향후적으로 50에서 더블 정도까지도 저는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만 불 내에서 사라는 얘기도 드리고 있죠.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뭐 국가별로도 있지만 기업별로도 이 비트코인에 비트코인에 거의 몰빵하다시피 한 그런 또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따라 하시라는 얘기 아니고 이걸 막 사시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뭐 거래소로 사든 이런 투자한 기업을 사든 팍팍 움직일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인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제일 나아요. 아까 말했던 레버리지 급할수록 이런 거 안 좋은 것처럼 가장 기본되는 비트코인이 차라리 낫다는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이 물론 꼴찌 국장인데 자, 드디어 V자 반등이 나왔어요. 수급적으로도 정치든 경제든 뭐 바닥 다지고 언제까지 반등 줄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너무 정치에 빠지지 마시고 이 빅수급들은 이런 것보다 글로벌 흐름 큰 수급을 따라간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뭘 사야 돼? 자, 금요일날 상당히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급나가 나갔던 분들도 다시 들어오다는 얘기를 드려서 가장 중심은 앞으로 수백을 진짜 볼 수 있는 우리 빅바우의 흐름을 국장에서 특장점을 키워보자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말씀드려요. 종목을 빅바이오들 엔터게임 반찬 그 다음 AI 반도체를 오늘 좀 더 얘기 드릴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중심입니다. 경제와 정시의 시총이든 뭐든 이 부분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한 하반기 때 수익 방한다고 말씀을 안 드렸던 단기 수익 매매를 자, 펩트론도 말씀드렸죠. 예, 펩트론 오픈하면서 10% 20% 볼 수 있는 것도 조금씩 재밌게 이제는 살살 해보자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보는 지수 차트, 예, 간만에 기술적 분석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자, 기술적 분석은 이거니까 저거다 딱딱 이게 사실 아니에요. 워낙 케바케가 많기 때문에 단다 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흐름을 지수와 함께 대형주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아, 이런 흐름이구나. 아, 이런 식으로 차트 같이 봐야 되는구나. 그런 흐름으로 차트를 그림처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기본이니까 한번 훑고 넘어갈게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주말마다 말씀드렸던 2025년 내년을 준비하면서 연간 전방 세 번째 정도 되는데, 자, 모두가 내년에 미국 우리나라 안 된답니다. 모두가 안 된다기 때문에 우리 반대로 우리나라를 저는 좋게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거기서 미국이 자, 트럼프가 더 버프를 주고 미국에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또 비미국이 우리 2018년 관세 때문에 미리 많이 맞았어요. 예, 우리나라 외 딴 나라는 정신은 나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준비도 하고 있는 과정이라 보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글로벌리 극과 극이 될 거고 트럼프가 이왕 됐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은 갖고 가야 돼요. 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전체 포트 내에서 시각을 좀 넓혀 보시고요. 이거 막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 거기서 수급 분석, 투심 분석이 더 중요한 변동성 그렇게 다가가야 돼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트 투자 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저 10년을 보고 앞으로 7년 더 한다 했던 AI 빅뱅 사이클 차트를 이제 보여 한번 드릴게요. 재밌을 겁니다. 이제 어쨌든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을 보여드릴 거예요. S&P랑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미국이 어쨌든 이렇게 추세 상방 쪽으로 정배열돼서 너무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2년째죠. 2년째. 2022년에 박살나고 코로나 법을 꺼트린 이후에 작년 초부터 올해 딱 2년 내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보시면 뭐 금리 발작 났다. 얼마 전에 8월달 블랙먼데이 일본 엔켈이 난리 났다. 지금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엔비디아 140달러가 100달러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보면 또 별거 아니죠. 큰 흐름상 이 대장주들이나 빅수급들은 절대 한 방에 안 꺾인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볼 때도 이렇게 한 방에 꺾이지 않고 올라갔다가 또 고점 돌파하잖아요. 이런 흐름은 한 방에 꺾이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반등을 기다리든지 이 전고점을 돌파할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게 과정 관리입니다.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깨고 지금까지 잘 가고 있는 상태죠. 자, 여기서 한번 느껴볼 게 뭐냐면 인터넷에 어떤 빅밤이 왔고 했던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때죠. 이렇게 한번 보였습니다. 자, 이때 보면 90년대 중반부터 어떤 그 국방적으로 생겨났던 인터넷이 기업으로 돌아와서 인프라 깔고 이런 식으로 나스닥이 1000에서 1000도 안 됐죠. 700 얼마짜리가 5000까지 갔습니다. 자, 5000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런 또 필연적인 이 빅버블이 생기고 버블 슈팅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시죠. 무섭지 않습니까? 작년 2022년에도 제가 미국 비싸됐을 때가 2020년 3월 달에 이때 찍으면서 더 떨어졌는데 이때 각도와 이때 각도 어때요? 올해 폭은 더 길고 각도가 더 가팔라지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 어떤 미국으로 돈이 이 거래량과 함께 엄청나게 쏠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쏠린 버블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진 않고 빅속으로 한 번에 꺾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아직까지 즐기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짝 보여드리면 로고 차트 단순한 게 아니라 비율로 봅니다. 상승 하락 비율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마음이 놓이십니까? 오히려 나스닥의 이 빅버블 각도론 더 피날레 치면서 더 각도 치고 꼭지 치고 떨어졌잖아요. 이때보다 지금 어떻죠? 오히려 잔잔합니다. 로그로 봤을 때는. 이런 면도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좀 보면서 따라가는 거고, 분명히 마지막 로그로 보더라도 이 나스닥 그 인터넷 버블 닷컴 버블 때처럼 이런 개인들의 피날레와 버블 슈팅이 나올 거라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 내 기대를 좀 하고 예상을 하면서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중국을 대놓고 기술 패권이든 뭐 거대한 패권이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안 죽었어요. 중국은 당장 죽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비미국의 MSCI 이머징에 같이 보기 때문에 중국도 봐야 되는데 당연히 패권은 미국이 이기겠지만 그 사이에서 전 세계 각국을 보는 이 MSCI 자본의 흐름을 통해서 중국 반등을 또 나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소비 부양책이라는 거는 미국도 오히려
좋은 영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면 때문에 바닥 중국도 내년에 살짝 봐주면 돼요. 그래서 쏠린 미국의 차트에서 보시겠지만 버블 슈팅 만드는 탑승기고 타고 계시면 되고, AI 성장이 또 확장이 되면 거기에서 사이클이 좀 빨리 돌아왔던 반도체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바닥 중국의 소비 부양과 MSC의 EM, 아시아 한국의 영향을 좀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거기서 투자를 대상을 찾고 있다. 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비미국 말씀을 드리지만, 자, 지금 ECB 금리 또 인하했죠. BOE도 인하하고 있죠. 캐나다는 2번이나 비커스 연달아 때렸죠. 스위스는 이미 약간 자율주의, 중립주의잖아요. 자기 맘대로예요. 스위스가 지금 자율주행도 내년 3월 달부터 아예 오픈을 시켰습니다. 되게 빨리 시킨 거고, 스위스는 금리를 미리미리 팍팍 내려서 지금 0.25까지 떨어졌어요. 얘가 벌써. 이런 거는 뭐냐면 트럼프가 들어가다 보니까 2017년에 물론 다 같이 올라갔지만 미리 관세담보다 겁이 나서 미리 금리를 하는 거예요. 금리나 하고 내수를 좀 얘들이 관세 때린 거에 대비해서 대응책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앞으로도 지금도 적극적으로 재정정책, 물론 살림살이가 쉬운 건 아니에요. 다 힘든 가운데서 어쨌든 금리나 하면서 내수 부양시키고 부담을 줄이고 재정정책을 쓰고 있는 게 비미국이나 유럽권의 기본적인 스탠스예요. 거기에서 중국도 주 타겟이지만 더 결연한 의지로 시진핑이 바뀌고 있죠. 이번에 지금 트럼프 취임식 때 시진핑 불렀는데 시진핑이 거부했어요. 나름 간에 서로 또 여러 가지 또 수싸움이나 자존심 대결도 좀 있는 거죠. 이런 거 봤을 때 내수 부양과 환율 절하 정책은 트럼프 시대에 비미국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환율을 절하하고 금리를 낮춰줘야지만 수출 잘 되고 내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면이 오히려 달러로 봤을 때 방금 말했던 엔화 정도 빼면 영국, 그 다음에 유럽, 캐나다, 스위스 프랑 전부 다 달러에 대한 기본적 인덱스 만드는 지표잖아요. 그럼 달러 약세가 쉽게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환율 얘기 잘 안 드리는 이유가 이런 복잡한 것도 사실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정책을 계속 다 보고 계시겠지만, 자, 관세를 때린다 해서 미리 겁을 내고 9월, 10월, 11월 비미국들이 많이 눌려 있었어요. 우리나라 특히 더 많이 눌려 있었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내년 내후년 되면 감세, 법인세 내려준다. 규제를 혁파한다 해서 지금 도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차르 같은 거 보면서 AI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엄청나게 때려서 성장을 만들고 이 재정을 보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트럼프 트레이딩 테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실 우리 투자가 많이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미국에는 쉐일오일이든 원유든 천연가스든 에너지를 많이 수출할 거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을 하고 물가에 대한 부담을 낮춰서, 특히나 내년에 트럼프는 물가 관리를 엄청 신경 써야 돼요. 물가 인하를 안 되면 트럼프의 동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가 인하를 위해서 트럼프는 엄청 신경 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재정이라든지 방금 말했던 비미국에 대한 어떤 관세를 엄청 겁을 주는 거는 이제는 미리 조정을 좀 받았지만 시장에서 협상 카드다,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미국은 너무 겁을 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미리 조정 좀 받은 것도 있고 시장이 적응되는 과정이고 두 번째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는 이런 물가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 정책을 전체로 봤을 때 금리가 오히려 하락되는 게 좋아요. 금리 인하되는 게 좋고, 달러도 강세되면 오히려 이런 정책에 계속 부딪힙니다. 앞에 말했던 비미국의 정책과 달러 강세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달러나 이쪽 환율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환율은 내년도 쉽게 말씀 안 드릴 거예요. 하지만 정책상 큰 흐름상 이 다른 나라나 이쪽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인하하고 아까 말했던 이 적극적인 내수 부양, 자기 각자만의 국가, 그 다음에 환율 절하 정책이 기본으로 깔려가고 있다 봅니다. 금융 시스템이 예전처럼 박살나서 나라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 이런 흐름으로 그 안에서 꾸준히 먹고 정시를 키우면서 투자할 거리는 나올 거라 봐요. 네, 큰 흐름상. 자, 다음 주에 하나 볼 게 이벤트가 뭐냐면 FOMC가 18일 날 있습니다. 제가 25bp는 금리 인하 확정됐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4.5 정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도 높죠. 그리고 이게 내년에 꾸준히 떨어지면서 4%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자, 근데 미국이 지금 시장 금리가 단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가끔 보여드리는 10년물로 지금 올라서 4.4까지 올랐고요. 조금 이제 둔화되어 있지만 2년물도 올라가 있죠. 6개월은 더 덜 그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369, 12 3개월마다 FOMC에도 12월 달 FOMC는 점도표를 확인합니다. 자, 윤준 의원들이 내년에 어떻게 금리하겠다를 막 찍어주잖아요. 물론 다 틀리는데 그냥 추이를 보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가 살짝 올라오고 생산자 뭐 CPI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2025년 금리 인하가 조금 늦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경기가 좋고 물가에 대한 부담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미국의 산타랠리가 간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단결 올랐기 때문에 또 살짝 물결 탈 수 있습니다. 그죠? 물결 탈 수 있고 그 사타 팔았다 할 거 아니니까 물결 탈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떨릴 수 있겠죠. 살짝. 그 산타랠리 중에서 단기로 이런 변동성 혹시나 점도표 때문에 금리 인하 빨리 안 해주네 부담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을 좀 보자는 얘기고. 하지만 우리는 주된주 위주로 사다 팔았다 안 하시고 들고 가시면 됩니다. 추세가 크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중기의 상방 추세 보시면 돼요. 자, 미국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고 간단하게 했는데 10분이 넘었네요. 분명히 뉘앙스나 제가 보는 그런 흐름은 전달이 잘 됐다고 저는 좀 보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아침에 한번 떠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 흐름 때문에 지수가 좀 변동이 있더라도 이 큰 추세 같이 봐주시면서 또 내일도 12월에 양봉을 보는 우리 투자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